지난해 일본의 한 저널리스트가 북한을 다녀왔다. 일제가 저지른 침략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을 20년 넘게 취재해온 이토 다카시다. 이토さん、はい、伊藤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이토 씨는 조선인 원폭 피해자를 취재하다가 점차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취재 영역을 넓혀왔다. これは私が91年からずっと作ってきた新聞のねスクラップブックなんです。この問題が社会的にクローズアップされた頃からですね、ずっと今まで欠かさずずっとこの新聞のねファイルをね作ってきてるんですよね。伊藤さんはその時から中軍慰安婦じゃなくて、日本軍性奴隷っていう言葉を使って、ね、そうですよね。だから私はもう本当に最初のそのハルモニたちに会った時に、これはもうその時はね従軍慰安婦っていうふうに呼ばれてましたけど、とてもじゃないけどそんな言葉でね表現できるものじゃ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それでもう最初からね日本軍性奴隷だってすに思ったわけですよ。 이토 씨는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북한을 방문해 북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기록했다. 특히 1999년에는 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은 북한 청진의 일본군 위안소를 외부인으로서는 최초로 취재해 보도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이토 씨가 취재한 북한 위안부 할머니 8명의 증언 영상을 확보해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이토 씨가 촬영한 일본군 위안소 영상은 이번에 최초로 공개되는 귀중한 자료다. 私がこれ98年に初めてこのチョンオクスさんに会った時の様子です。 옛날 그 쓰라린 얘기를 좀 듣자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격려 잘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름은 정옥순. 정옥순 잖네. 뭐야? 한경남도 분산군. 이토 씨가 정옥순 할머니를 만난 것은 1998년. 지금도 그 당시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정옥순 할머니의 입안에는 먹물을 주입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가슴에도 마치 낙서를 한 듯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문신은 아랫배까지 이어져 있었다. 일본군이 14살 어린 소녀에게 가한 참혹한 능욕의 흔적이다. 그러니까 이 고문을 받을 때는 완전히 정신 잃었대요, 어머니. 아 정신이 지금 도와야긴데 정신 기억을 아니지. 지났다. 이게 다 헐어서 이제 반을 쏙쏙 들어가는 자리죠. 헐어서 이렇게 덕주하게 되고 말이야. 이거 보라기 뭐 이거 봐야 돼. 됐다. 아 그냥 그대로. 아 이건 다 배우려서 그래 봐라. 됐다. 그 자리에서 12명 죽었는데 뭐 그래. 처참하게 훼손된 할머니의 몸은 그 자체로 일제 만행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人間をこのようにできるのかと。 기가 막히게 난 못해. もう本当にもう涙しか出ません。 먼저 우리들 뽑고 다니는 그 수비자님들이 살아있겠나? 다 죽었겠나? 전 살아있는 것도 없을까? 야, 生きてるのがいると思います。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있을 수 있지? 예. 쌍놈의 새끼들이 고놈의 새끼들도 깝대기 칩비끄 그네. あいつらだけ捕まえたら本当にもう容赦しないの。 내 마음대로 보시오. 내가 私の 이게 今 개뿐하지 体を見たで 않겠나? しょ。本当に怒りがもう本当に溜まってたまりません。 나는 14살에 6월 3일 날 아버지 어머니는 밭에 귀인 멜라 가고 나는 옥물에 전승바오 가지다 주자고 옥물에 묵일라 갔다 와서 이번 전부들 앞에서 잡혀서 고장너 집에 오고 와서 이 손과 발을 동해매서 파발이 경찰서에 꽂고 갔다.
그렇게 돼 거의 괜찮은데 내게 타오는 건 좀 말할까? 응. 괜찮은들이 야도매나 내 앞에 들어와서 오빠 시절에 좋은 놈이 괜찮은 부자인데 이 놈이 날 타고 앉아서 야싸이가 소리쳤거든요. 야싸이가 소리치니까 입에다가 누더기를 콱 털어막아요. 소리친다고. 그리고서는 말 안 들으니까 주먹도 안 들리죠. 눈 냈다. 이 눈 내 비행기 눈 냈다 가기서 이거 내 3년의 아래미 중국이 끌리겠어. 눈 냈다 가기서. 그 길로 14살 어린 소녀는 해산 인근의 일본군 부대로 끌려가 위안부 노릇을 강요당했다. 1934년도 6월 13일날이 대대 수비대에 끌려갔었다. 거기 가니까 나 같은 아이들이 한 400명 돼요. 이번 정부들이 저희 딸, 손주 같은 거 12살, 13살, 14살, 15살, 20살 미만짜리 한 400명 개다 놓고 하룻밤에 40명씩 타늘러서 아이들이 아래 하초가 깨서 필 수 없다가 좋은 아이들을 수백 명 뛴다. 이놈들이 40명씩 준비되는 데 달려왔다. 와서리 날 타고 앉아서 내가 말 안 들으니까 소리치면 말 안 들으니까 이 빤쭈마 입혀서 이 하초를 다 뒤졌다. 왜 말 안 들으냐 하고 뒤지고 말 듣겠네 하고 뒤지고 또 야싸지 하고 뒤지고 아래 하초가 다 어디어서 번직번직하니 거기에 깍대기가 쭉 벗어졌는데 40명씩 더 달리고 있는다. 위안부 노릇을 거부한 소녀들은 처참하게 학살당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할머니는 그 끔찍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 1934년도 8월 27일 날에 15명이 못하게 고문을 죽인 건 내가 오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나이 15, 16, 17, 18살 아이들인데 일본 사람과 자꾸 맞선다 딱딱이 말 안 듣고. 그래 그 아이들은 이름이 뭐야? 마대기 이름 적어라. 마대기야? 응. 마대기. 오봉예. 오봉에. 응. 개월이. 개오리? 개월이. 개오리. 응. 다너리. 다너리. 가만 거기 저건 놔줘야지. 다너리. 다너리. 그 다음에 무수기. 맹수이. 맨수이. 응. 그 다음에 맹월이. 맹어리. 응. 개추이. 개충이. 개충이. 그 다음에 본서이. 분순이. 조해. 조해. 연수기. 연수이. 연순이. 해수기. 해수기. 자액이. 자액이. 금사이. 금사이. 월순이. 월순이. 시어보다 15명 되나. 니시하라라면 대대장이고 이 수비대 이 야마모동 중대장이고 가네야마산이 초대장이고 그리고 저는 이 아들은 말 안 듣는다고 그 니시하라 대대장이 칼 촉지고 나서서 너희들이 왜 말 안 듣냐 남자를 하룻밤에 대명대사하시면 손 들으라고 우리들은 12살이다 두 손 들었다 그런데 이제고 이름 부르면 손 안 들더구만요 무슨 의견이 있어 손 안 드냐 모른다 의견이 있다 우리가 무슨 죄에 있어서 남자 대명주 대사하라냐 우린 죄 나라 없는 죄밖에 없다 나라 없는 벌이야 그 사람이 그 간부들한테 들이댄다 전년에 그 집안에 점점 말 안 된다고 너 파지 여기서부터 저거저 가기만 해 여기서부터 저거저 가기만 한데 거기다 못하기나 한 300kg 쳤겠어요 여러 가시 같아요 그런데다 아이들이 빤쭈만 해도 아가 비키서 2명 다리 통해서 2명씩 올때 머리 이래 됐을까 머리 테리 피우고서는 이렇게 한 바퀴 질 어리 끓는다 못하기다 못하기 고무이다 그게 그러니까 그 반쪽가 다 깨서 이 도화기 다네 다 줘. 이 구에 살이 또 있어
사람 피는 정성 피는 나이 질질 흐리죠. 곡소리 같은 게 탁탁탁 뿜어요. 그렇게 15명 죽여놓고서는 칼로 먹어 쳤다. 응? 칼로 먹어 쳐서 죽여놓고서는 우리들이 거기서 눈 뜨고 못 박아서 하늘이 노랗고 땅이 살빵하고 그래놓고 우리들이 오니까 죽였다고 보네요. 응? 너희 집 아들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인다. 말 안 듣는 기집 아들 죽이는 건 가히 죽이는 것보다 아깝지 않다. 그렇게 해서 하고서는 쫄빈 놈들이 어디 가다 묻을까요? 2번이 니시하라 대대자 야망하라 중대회장 묻기는 뭘 묻어? 땅도 아깝다 흙도 아깝다 죄인들이 빈속간이다 처해라. 그러니까 우리들 우니까 가니야마 사이 소대장이 저기 집 아들이 사람 고기만 먹는다는 게야. 우리 고기를 삶아서 한 밥 큰 먹이라고 해요. 감아서 내다 걸고서는 불 떼서 고기로 한지에다 퍼놓고서는 우리를 먹으라 한다. 고기를 먹어라. 왜 안 먹겠냐? 그래도 안 먹었다. 네? 내가 피눈물이 나와. 그 뒤 타이완과 중국 광저우까지 끌려가 3년 동안 위안부 노릇을 강요당한 할머니는 탈출을 시도하다 잡혀 모진 고문을 당했다. 15일날 도주했다 와서 17일날 잡혀서 왔다. 그러니까 누기 먼저 가자 했네야. 조모자를 대면 조모자만 죽이고 너희들은 다 안 죽인다. 내를 암만 때려도 안 됐다 우리들이. 안 되니까 다라에다가 물 한 다라 퍼다 놓고 12명에다 눕혀놓고 입에다가 고무 호슬이 넣고 주전자에다 물이어서 한 배 스큼 미겠다. 미겨놓고서는 널판지를 여기다 올려놓고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한 명 이렇게 구르니까 그는 뭐 다 기운다 그죠. 이렇게 기우는데 기우고 나면 심장이 다 깨지는 것 같고 가비대 다 불러지는 것 같고 허리 삑다기가 다 불러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머리를 끌어 이것을 대라. 왜 안 되냐? 대면 그 주모자만 죽인다는데 왜 안 되냐 하니까 안 되니까 다 죽고 반도 더 죽었어요 그때. 대래도 안 되니까 10번 채번은 물이 미기서는 이 두 다리를 처음해서 이렇게 다리 놓치가지고 두 다리 이렇게 처음해서 철봉 때다 깎고 따라했다. 이제 저번 때다 갖고 달아매지요. 달아매놓고서는 요만한 요런 거 색감은 갖고 나와요. 그래 우리들 저번 때 달아매서는 저 사람들이 어제는 시원적으로 사진 찍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게 고문기기야. 고문기기 기기 가지고 자본 빨래 가지고 잔뜩 달리세요 거기가. 더하고 여서 앞에 아이들이 내가 제일 마지막 공문을 받는지 저번 때 다르면 내가 마지막 공문 받아 앞에 아들 공문에 머리부터 칵 찍어요. 스위치를 깜깜 누르고 칵 찍고 입에다가 쓰려는데 근데 아까 입 봤죠? 들이 안 가니까 이빨이 다 불려주고 얼마나 매 맞고 얼마나 정신 없어서 이빨이 불려주고 아프죠 돼요. 아자자 소리만 들려. 이빨이 불려지는 건. 그러고서는 이 머리에서부터 입에서부터 공문에 이 배 하초 이 버지고도 다 공문했다. 아 토약을 해놓가 앞에 아들 죽는 거 보니까 아 야싸해서 이러고 주위 투고 못돼 주위 투고 이러다 그 자리에서 10명이 죽었다. 네, 그 자리에서 10명이 죽고 그런데 풀어놓고서는 이야기 맞았거든. 풀어놓고서는
그 쫄배 놈들이 어전 이렇게 다 죽었으니까 어디에다 집어지겠까 하니까 니시하라 대장장이 아주 죽었는가 보고 집어지기라 한 몇 명 살았다면 앞으로 복수했다는 야단이다. 복수할 것까지 안 해. 복수했다는 야단이란 게. 아, 내가 가슴 아파서 가슴이 아파. 어찌되구나. 그런데 나는 일자리 한시 아까 돼야 돼. 일자리 한시 사이 나는 이 법놈들한테 가진 고물, 어진 고물 다 받고 나는 시세라는 건 무전히 시월로 남겼다. 내 청춘은 이팔 청춘은 무전히 시월로 남기고 꽃 같은 이팔 청춘은 신세를 망치놓고 장애 앞에 고말 같은 청춘은 앞길을 꼭 막아놓고 내 피눈물을 대동 가야 되고 나 한숨을 쉬어도 동남 보이 되고 보상금도 그렇게 많이 받겠습니까? 난 조금 더 받겠다. 왜 내게다가 우리 여성들이 다 그렇게 했어? 이 청년들은 준비를 가지고 중요를 가지고 보기 때리고 그러다 다 죽이고 미규지 대고 군김이 밥 한 그릇씩 주고 우리가 죄인들보다 더 압박과 착취 구박과 천대를 받고 산 이름은 정옥수이다. 억지 고통받음이. 정옥순 할머니는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었다. 위안부 문제는 결코 과거사가 아니라 그 고통과 원한이 생생히 살아있는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북한에도 위안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린 사람은 리경생 할머니다. 1992년 5월 리경생 할머니는 북한에서는 처음으로 본인이 일본군 위안부였다고 공개 증언했다. 들은 얘기 다 가서 정확히 전달하겠답니다. 고향이 한국 오랑인데 올해서 이 일제들한테 끌려가서 고향을 영원히 없어졌어. 할머니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일제 순사에게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다. 그렇게 해서 기도교 사람이 와서 밥 먹고 우리 여기서 제1번 제국에 천황표에다 몸 바쳐 잘 말 듣으면 우리는 너를 잘 둬둔다. 그렇게 말하고 그 장견놈이 먼저 와서 한 며칠 전하고 와서 그 성노예 생활을 시작하더만. 그러니까 이제 12살 난 거에 상고 어머니 품에서 어린양 노릇하는 아이가 뭐 12살 난 거에 성노예 생활이 뭔지 아나. 그 성노예 생활을 그 미국한 놈이 들이대니까 너무나도 죽겠다고 야단하고 조그만 아이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아래가 다 파괴되어 온통 구들바닥에 피가 쏟아지고 이래도 미국쟁이 그 지키낭 나르게 붙어서 성노예 생활을 하다가 종 내가 죽겠다 하면 또 그 시컷 재홍군 풀고는 그만두고 그 이튿날 저녁에 또 오고 저 실컷 성노예 생활 해먹은 뒤에는 기대면은 12살짜리 어린 나이에 기대면 쫄뱅들을 시켜서 쫄뱅 군대들을 홍분 풀어주느라고 들이보내니까 어제 하룻밤에 뭐 10명도 그만 5명도 그만 들이대니 그 다음에는 아프다 하다가 마지막에 숨기절이 없어지는 것 같아야 떨어져 모두 기어 나가서. 할머니가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곳은 창원의 한 군수공장. 그곳에서도 고문과 학살이 자행됐다고 한다. 이제부터는 제1번 제국에 한 몸 바쳐 몸 주고
성노예 생활에 멈추고 잘 말투 까나 기가면 너를 살려줄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이 쟤네가 차라리 내가 죽는 거이 낫지 너희 가위 같은 놈들한테 이렇게 만날 이 단련을 바꿨나. 차라리 죽는 거이 낫지 죽여달라. 그래. 좋다. 그 다음에 가마니를 하나 끓여다 놓고 절뱅을 시켜서 모가지 잘라라. 모가지 잘라 가만히다. 팔 잘라라. 팔 잘라 가만히다. 다리갱이 잘라라. 다리갱이 다 잘라 담아다. 몸뚱이도 그저 메토막을 태서 가만히다 주 담는 거 보고 그걸 보고는 그 쟤네들이 다 아각 소리치고는 그 자리에 다 죽어 너부러졌습니다. 놀래서. 그러면 그 쟤네들이 다 기절해서 그걸 보고 죽어 너부러진 쟤네들을 모조리 하나하나 잡아 끌어 일받아 세워놓고 자 똑똑히 보아라. 너희들도 말 안 듣으면 이렇게 다 죽인다. 너희 목숨이 들어오면 제1분 제국에 한 몸 바쳐 말 잘 듣더라. 16살에 임신이 되자 일본군은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낸 뒤 자궁을 드러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 배에 아이 있다고 임신됐다고 전년을 써먹어야 돼갔는데 나이도 어리고 인물도 없고 써먹어야 돼갔는데 전년은 자궁을 드러내 파지라. 할머니 이외에도 임신했다고 배째 여성들이 많습니까? 많지. 네, 닭상하시고. 거기 그렇게 끌려간 사람은 거반 다 갔다 온 사람은 다 자식을 못 낳았어. 자궁 다 드러내고 그죠. 지금 이항으로 계시다 주세요. 그러니까 임신만 하게 되면 아이를 뚫는 게 아니고 다 째고 다 자궁을 그저 자궁체를 잘라서 다 드러내준단 말이야. 할머니의 증언 이후 북한 지역 곳곳에서 자신도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2000년 10월 기준 북한에 생존해 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18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43명이 공개적으로 증언했다. 할머니들은 일본군에 잔혹하게 당하고도 60년 가까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아픈 기억을 털어놓았다. 김영숙 할머니는 13살 어린 나이에 일제 순사에게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내가 평북도 태천군 합봉리 1927년 1월 24일. 할머니가 끌려간 곳은 중국 심양의 일본군 주둔지였다. 야, 요거 조선 기집애 참 곱구나. 응? 좀 놀아보자. 놀아보자는 게 뭔지 아닙니까? 철부지. 우리 세상 뭘 압니까? 하나도 모릅니다. 이렇게 그러더니 나가서 탁 잡아 둘러 맺힙니다. 그러니까 엄마하면 뭐 안물이 외국을 하여 고무고 우른한데 겐데요. 뭐 겐데인가 나가 둘러 맺히니까 쌍만 응? 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응? 기린가나 칼을 손가락을 탁 꺼내더니 잡아 둘러 밑에놓고 손가락로 나를 쭉 잡아 찢습니다. 응? 길이 가고 자기 할 노릇을 했는지나 뭐 가물어뜨려서 나 안 모릅니다. 일제 내가 보서야 말을 해. 보서야. 보서야 말을 하지 붙지 않고 말이 되길 않아. 13살 어린 소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을 당했다. 할머니는 온몸에 남아있는 일본군의 잔혹한 범죄 흔적을 보여주었다. 이거 이렇게 기대면 간에 보라는 사람이라는 거 기리고
나카무라라는 사람이 또 들어와서 일본 사람들을 위대할 줄 모르면 네 간을 내모게 되겠다. 응? 간을 내모게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가 또 간 내모 같은 건 얼마나 미선가 이렇게 그저 방바닥을 날고 뒤면 그저 서로 물어뜯고 쥐어뜯으면서라도 난 저한테 안 째어갔다고 그러면 칼을 주니까 나 이거 쭉 잡았지. 이거 이렇게 쭉. 그래도 반항을 하자 구둣발로 밟아 무릎을 꺾어 놓았다. 이거 이렇게 다리 꽂고 놓은 사람은 모르겠다고. 응? 다리 꽂고 놓은 사람은 모르는데 다리 들어와서 이렇게 꽂고서 이거 이렇게 살이 송곳게 이렇게 댕기는 이거 이렇게 해서 꽂고 놨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꽂고 놓고 이렇게도 꽂고 놓고. 응? 이게 안 붙어지는 게 나이 우리니까는 붙었구만. 그러니까는 이건 칼질로 하고 이건 다리로 이거 구주발을 대고 꽂고 놓은 거고 이거는 칼로 지란 거. 한 놈은 떠들어와서 말 안 듣으니까는 이거 옥지박집다. 이거 칼로. 일본군은 13살 어린 소녀의 몸에 칼질을 해서 무수한 흔적을 남겨놓았다. 그하고 이 옹치도 이거 있지 뭐. 옹치가 어디면 또 옹치도 이거 있어. 칼질에 의한 흉터는 엉덩이로 이어졌다. 옹치가 더 있어. 이거. 그 일본군 부대 이름하고 장교 이름 생각 안 납니까? 장교 맨 처음에 순사로부터 장교한 장교가 이전에 가네모라 나카무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장교라고. 장교. 2000년 북한 단체인 종군 위안부 및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어린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이 70%나 됐다. 강제 연행된 경우가 96명으로 44%였고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당한 경우가 74명으로 34%. 나머지는 빚에 팔리거나 근로정신대 모집됐다가 위안부가 됐다. 이걸 내 누가래 훌기들이가 찐짓나? 응? 진짜 나 일본에 가서 날과 같은 눈값이 있으면 가서 보고 물어뜯고 봐. 진짜 물어뜯고 내가 내목을 리다니는 건 나도 간을 먹어 해먹어도 뭐 시원치 않지 뭐. 응? 이렇게 정말 어디 가야 일본 놈들하고 정말 행풀이 하야 나 할기 응? 조그만 거 철부지 뭘 알아. 나딘 사람들 간 사람들에 다 좀 낫디 뭐 이렇게 나가도 병신되고 이렇게 뛸린 사람이 없다고. 응? 처음 보겠지 뭐. 이 선생님도 이거 처음 볼 거야. 이렇게 뛸린 거 처음 볼 거야. 할머니들의 증언은 일본 정부가 왜 그토록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세계 전쟁의 역사에서 이토록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 행위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의 생존 위안부 가운데 일본군이 스스로 돌려보낸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도망쳐 나온 경우가 24%, 연합군의 포로가 된 경우가 15%, 패주하던 일본군이 내버린 경우가 34%, 전쟁의 혼잡 속에 살아남은 경우가 23%였다. 살아 돌아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리사곡 할머니는 17살에 친구 2명과 함께 일본군에 끌려갔다. 내 이름은 리상욱입니다. 일본 이름으로는 아사코라고 불렀습니다. 26년생 황해북도 신평군 춘안전에서 태어났습니다. 야치다라는 순사인지 군대인지 몰라요. 그때는 내가 어리고 아무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 차에서 타와가지고 와서 거기다 내려놓으면서 너희는 오늘 내 말 안 듣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우린 물론 잡혀 갔으니까로 그저 가만히 있었죠. 뭐 그러니까 그래서 한밤 자서요. 한 이틀 지났는지 그 사람이 또 와서요. 또 와서
그때는 막 행패하다시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나니까 나는 너무나도 천이 뜬 사람이고 미치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죠. 몸부림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그때는 그날은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또 밑에 나가서 사람이라는 게 짐승도 그렇지 않아요. 응? 오드름은 사람인데 그러나요. 응? 사람이 하나둘이라면 모르는데 심없이 나는 그때 생각하면 옥구멍에서 피가 나오고 뚫려서 못 살가지고 당신들 포기만 해도 나는 이게 약사한 거야. 응? 오드름은 사람이 그러나요. 근데 사람이 하나둘이라면 글쎄 그럴 수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하고 나는 나이가 오래됐으니까 다 멀리 갔어요. 응? 열일곱 살 소녀는 매일같이 폭행과 고문을 당하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그러다 나니 일요일 날 같은 날은요 사람이 수 없어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요. 그래서 때리고 때리는 건 일요일 날 같은 날은 자기만 안 듣는다고 막 때리고 그럴 때는 뭐 매 맞는 게 한두 번 맞으면 모르는데요. 때리면 기대기 때리고 좀 머리끼리 끌어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 나가요. 나는 나이가 어리고 산골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겠지요. 근데 그렇게 당하다 나니까는 다 까불치지. 오겠는지 낸중에는 처음에는 그러하다 낸중이 말았던 순간 여기다가 남들 낑기고 바른다는 게 헛밟아서 여기 이 자리가 여태 있어요. 그래서 피투지가 가지고서 때리다 못해 어디 갑니까? 이렇게 무릎팍을 끌어안치고 구두발로 내려 찹니다. 내가 밟습니다. 함께 끌려갔던 동네 친구 영순이는 일본군의 구타를 견디다 못해 피를 흘리다 숨을 거두었다. 탄시 영순이 그런 하루는 이게 번간으로 심소리 날래. 번간 아무튼지 사람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 뭐 내 방 아니고 놈의 방이니까. 근데 그 사람 죽는 걸 보고 야 이제는 이렇게 되면 죽는 기다 하고 그럼 몇 달 지나가서요 그렇게. 응? 이게 어떻게 돼서 남게 할머니는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지만 후유증으로 평생을 홀로 살아왔다. 어느 그리 자식도 하나 없고 그런 사람을 살고 갔나요? 당신네들도 아들 딸이 같지요. 응? 나는 아들 딸 없이 나 나는 이전 다른 거 바랄 거 없이요. 당신네들이 좀 사정 보상하라요. 왜 못하나요? 60년이 되지요. 60년. 응? 나 같은 지가 60년 되지요. 60년 동안 그 생각 못했나요? 응? 일생을 망치고 말하지요. 생각해보라요. 응? 나도 놈들 같이 잘 사는 거 보면 부럽고 얼마나 가슴이 터져온지 알아요. 북한의 위안부 할머니들도 한 분, 두 분 세상을 뜨고 있다. 할머니들의 증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단지 남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역설하고 있다. 나를 그리 지려 밟고 가는 길이 쉽진 않을 거라고 발에 걸려 떨어지는 꽃잎들은 슬픈 듯이 날리고 슬픈 웃음